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2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1월 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병인년, 경인월, 이민일이 되겠고 일지는 이민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참고로 내일 공부하게 될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양수인 임수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대해수와 같다,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습니다. 작은 옹달샘 같은 개념. 그래서 임수의 특징은 임수일간을 왕하면 물이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충분지성이라고 하니까 뭐가 뭐 가득 차서 충분한 얘기 아니라 물이 많게 되면은 범람한 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소용돌이치고 엄청난 파도라든가 너울을 만들 수 있죠. 그런 것을 충분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은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그 다음에 화로서 무토를 도와주는 제자약살의 틀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할 개수는 우로수 청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수는 청징, 맑고 깨끗해야 된다.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함을 원한다. 그래서 개수는 아무리 왕해도 토를 많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성인 금으로서 개수를 도와주는, 생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일간의 특징을 잘 알아야지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자, 그 일간 임수가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계절이죠. 목이 인월이 이르면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한 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들어오게 되면 병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식신인 목은 왕하고 일간은 약한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보게 되면 인월은 초춘에 해당이 됩니다. 초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초봄이란 얘기고요. 전 계절인 축월에서 바로 입춘이 되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 한기가 남아있어서 춥다. 그래서 인월은 봄이긴 하지만 조후의 한기가 있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원령을 통해서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것이고, 자, 임수가 일원으로 태어나게 되면 일단 격은 양수가 월지에 있는 양목을 받기 때문에 격은 식신격이 되죠. 양수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식신격이 되는데, 만약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는데 양수가 양화를 받죠. 수국화, 내가 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것은 편제격이 될 수 있다. 단 중요한 것은 인월에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식신과 또는 재성이 너무 왕하죠. 어떻게 보면 제다신약에다가 설기태과를 더욱 합쳐놓은 것과 같다. 반드시 원래는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임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 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비견 겁재가 있어야 된다. 이때 대체적으로 월지가 식신이라든가 상관인 경우에는 비견 겁재보다는 인성을 얻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이렇게 얻게 되면은 인성인 금은 수를 생해주, 금생수 해주죠. 그 다음에 금은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인성을 얻는 것이 좋다. 만약에 같은 비견 겁재를 얻게 되면은 이 비견 겁재는 나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목을 다시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상관격이라든가 식신격인 경우에는 뭐다?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을 얻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인성 없으면 당연히 비견겁제 다 있어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익의 이로움이 있는 글자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만약에 간목에 투출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본기가 우선하겠죠. 병화는 중기, 간목이 본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신격에 일간이 왕하면 식신생재의 구조가 되겠지만 인간이 약하면 설기태과의 제다신약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없는 것과 같다. 인중에 있는 무토는 왕목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무토는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쓰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이렇게
병화가 있기 때문에 편재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연지 보게 되면은 인목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일지에서도 인목을 얻었기 때문에 일간 임수 자체가 뿌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 설기가 너무 과다하죠. 좀 독특하죠. 인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시가 되게 되면 인이 쭉쭉 4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특한 사주가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월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지만 이 경금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지지에 뿌리가 없어서 임수를 생할 수 있는 공력이 크지 않은 데다가 병화가 경금을 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경금이 임수를 생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생시에서는 당연히 극신약한 임수를 돕기 위해서 인성 또는 비경급제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기에 앞서 3주를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게 되면, 자,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식신격이 될 것인데, 인월은 목이 인간지가 되고 수는 병지가 되죠. 당연히 일간이 약합니다. 설기태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설기태과. 더해서 지지로 임목 2개를 더 받기 때문에 임수가 더욱더 약해지죠. 이걸 이제 좀 전문용어로 목왕수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목왕수갈, 목다수갈이라고도 합니다. 목다수갈, 목다수축이라고도 표현을 하겠고요. 자,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격은 병화를 잡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생시가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다시 원한적으로 식신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병화 투출 뭐가 된다? 이거는 편재격. 경금이 있어서 임수를 도우려고 하더라도 경금이 뿌리가 없습니다. 병화가 경금을 극하기 때문에 더욱더 경금은 임수를 생할 수 없죠. 당연히 임수 일간 자체가 극신약해지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경급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지에서 자수 양해를 얻었죠. 경자시 임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고요. 경금 2개가 있긴 한데 경금 2개가 뿌리가 없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수를 얻어서 일간이 뿌리를 얻었다. 그래도 이거 일간이 왕하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운은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축시 축토는 관성이긴 하더라도 저거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기 때문에 일간 임수가 여기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축토가 있기 때문에 여기 두 금도 축에 뿌리를 두고 임수를 생할 수 있지만 역시나 월간에 있는 경금은 바로 병화가 직극해 버렸기 때문에 경금은 임수를 생할 수 있는 공력이 그렇게 크지는 못하겠다. 그래도 뭐 이민계묘 갑진을사 병호 정미시보다는 경술시보다는 그래도 신축시 습토를 얻은 것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경자시 신축시도 경자시도 한 번은 오늘 중에서 선택해 볼 수 있는 생시가 되는데, 신축보다는 그래도 경자시가 더욱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지로 임목 4개입니다. 굉장히 독특할 것 같지만 설기태과입니다. 그냥 신약도 아니고요. 이거는 극신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수가 있다고 왕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임목, 목만 4개죠. 지원, 일기, 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특하지만 좋은 사주는 아니고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야 되겠죠. 계묘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묘목이긴 하더라도 지지로 다 목이기 때문에 지원, 일기격. 이민시나 계묘시나 수가 어차피 뿌리가 없고요. 경금도 뿌리가 없습니다. 병화 왕하죠. 그러면 뭐 얘는 그 경금은 날라갔고요. 수는 목왕, 목다수축, 이렇게 목다수축이라고도 합니다. 또 목다수축, 물이 쪼그라든다는 얘기죠. 자, 갑진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 투출하니까 원한적인 뭐다? 그렇죠. 식신격. 너무 이렇게 많으면 이 정도는 그냥 아무 식신도 3개 이상이면은 이거는 상관격과 같다. 이거는 수목 상관격으로 봐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간신히 진에 있는 토에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역시나 극신약한 사주이고 당연히 운은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을사병호 정미시 모두 일간 임수가 뿌리가 없습니다. 경금도 뿌리가 없죠. 당연히 목하고 가면 큰일 납니다.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있어서 임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고 경금도 뿌리를 얻어서 좋을 것 같지만은 이거는 이제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좋게
볼 수 없겠고요. 기유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금이 임수를 생한다라고 보지만은 이게 별로 안 좋은 건 신금은 인순충 때문에 선택은 못 하겠지만은 신금하고 유금하고의 차이는 이 신금은 임수가 뿌리를 통근이 가능하지만 유금은 통근이 되지 않아요. 단지 금이 수를 생한다라고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을사병호 정미시보다는 그래도 기유시가 당연히 낫겠지만은 이거는 뭐 차라리 경자시라든가 아니면 좀 신해시 정도, 신축시 정도로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일간이 뿌리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경술시 역시나 지지로 경술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술에 이제 경금이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만은 뭐 큰 의미가 없죠. 격신약함을 면하지 못한다.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신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곳이 인해합목이 되죠. 지지로 인해합목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해중에 있는 임수에 그래도 인간이 어느 정도는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오늘 중에서 선택해 볼 만한 것인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과 인성이 뿌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런 3주이기 때문에 생시에서 이를 좀 바로잡기가 좀 곤란한 좀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는 생시, 경자시, 신축시 또는 신해시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